자, 이제 우리가 실험 설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 시간에는 준실험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실험 설계를 유사 실험 설계라고도 해요. 그럼 준이라는 건 실험 설계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사 실험 설계라는 것은 실험 설계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유사 실험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실험 설계에 가깝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실험 설계와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준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지만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순수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실험 설계라고 하면, 이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준실험 설계가 뭔지 이렇게 이해하면 더 빠르죠.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잖아요. 참가자들을 무작위화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실험 설계의 3요소 중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나눈 이것을 통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프로그램 하기 전에 조사한다라고 해서 사전 조사를 둘 다 하고요. 프로그램을 여기엔 주고 여기엔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처치,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 그래서 이거를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후에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사후조사.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라고 보는 것. 이것을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진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놈의 이름을 제가 달리 한번 져줘 볼게요. 자, 요 놈의 이름을 달리 져주는데, 요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요 놈의 이름을 달리 져주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 질 수 있는가 하면, 통제, 집단, 비교 설교 또는 비교 설계 또는 사전, 사후, 비교 설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제 집단이 있고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설계이다 라는 얘기는 통제 집단도 세워지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해서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요 이름을 이야기할 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이걸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면 무지 힘들죠. 근데 순수 실험 설계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통제 집단 세운다. 그다음에 사전 사후 있다라는 것. 요걸 생각해 보면 요거는 순수 집단, 통제 집단이 있고 사전 사후 비교하니까 순수 실험 설계이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그림보다는 이런 이름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런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의 뜻을 잘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순수 실험 설계는 통제, 조작, 비교라는 실험 설계 3요소를 다 충족해야 되고요. 그때 중요한 게 통제 집단 세울 때 요 무작위화하는 것, 요거 중요하다라는 것들 잘 이야기했어요. 무작위화할 때 무작위화와 또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짝짓기 방법이에요. 자, 요 짝짓기 방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24명 지난번에 예를 들면 24명이었잖아요. 24명이 있다 그러면은 비슷할 거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짝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실험 집단으로 갈지 통제 집단으로 갈지 뭘로? 제비뽑기로. 그 무작위하잖아요. 제비뽑기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정교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두 집단으로 나눠질 때 똑같은 집단이 되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무작위화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짝짓기 방법까지 쓴다 그러면 더 정교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무작위화만 해도 되고 짝짓기화만 해도 되어지고. 어쨌든 이때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집단을 같은 집단이 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준실험 설계들부터
결국은 전부 다 이 순수 실험 설계의 아류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나머지 아류형에 비해서 순수 실험 설계는 타당도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실험 설계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준실험 설계는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준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빠지는가 하면은 요 두 집단을 나눌 때에 무작위화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 때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임의로 내가 두 집단을 나눴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무슨 설계가 되는가 하면은 준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